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단자유도로 다자유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죠? 그 아이디어를 고민한다. 그러면 이걸 잠깐 지우고 시간을 한번 보고 말을 줄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좀 더 간소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자유도 이렇게 있고 점점점에서 만약에 5층까지 있다. 그냥 딱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얘가 각 여기가 다 뭐가 될 거예요?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자유도는 단자유도에서는 요렇게만 되니까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과가 UT였죠. UT였습니다. UT 시간에 따라서 요 변형이 왔다. 이쪽으로 왔다 플러스. 그래서 응답이 뭐 이렇게 나왔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다자유도는 요 각각이 다 응답이 변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요? 벡터 형태로 나오는데 벡터 형태로. 즉 이걸로 그냥 딱 따지면 이런 식으로. 뭐 U1T 여기가 만약 U1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U2T 뭐 이렇게 나온다고 점점점. 해서 뭐 5T로 나오겠죠. 응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즉 나는 단자유도로 얘를 해석하고 싶다고요. 얘를.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 상세하게 지금은 이거를 실제로 뭐 계산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용어라고 해야 될까? 기호들이 많이 나와요. 기호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에너지 이제 내부 에너지 뭐 외부 에너지 같다라고 해서 쭉쭉쭉 풀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일단 그거는 푸는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단자유도를 활용할 수 있겠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죠? 수식적으로 이제 계산하고 하는 건 나중에 이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나중에 한번 이제 좀 지루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얘가 그죠?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건물이 이렇게 쭉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인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특이하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 있다면 그죠? 가장 쉽게 움직이는 거는 뭐 대충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거.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내가 요 녀석 제일 최고층에 있는 여기 그죠? 여기를 예를 들어 ZT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계속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텐데 그죠? 이 녀석을 단자유도 해석하겠다. 뭐라고요? 딴 자유도 말고 요 꼭대기에 있는 이 녀석 얘를 뭐 하겠다고요? 단자유도 해석하겠다고요. 그죠? 이해 가시죠? 얘 움직이는 거 내가 만약에 물론 그럼 얘를 어떻게 단자유도로 해석하냐? 만약에 얘를 그죠?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식을 예를 들어 MZ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CZ U가 아니죠 지금 여기 최고점에 대한 응답 KZ 이꼴 뭐로 뭐 PT 할까요? 뭐 ZT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내가 여기 제일 위에서의 응답을 단자유도로
식만 딱 이렇게 앞에 있는 뭐 M, 뭐 C, K, K 햇 얘네들만 알면 요거 푸는 건 문제 없다고요. 왜냐면 난 단자유도를 풀 줄 아니까. 그죠? 이해 가셨죠? 그죠? 전 단자유도를 풀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얘네 다 전체 한 번에는 지금 못하겠어. 난 단자유도밖에 모르거든. 그러면 나는 요 녀석, 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만 추적해 볼 거야. 나는 얘만 꼭대기로 추적해서 얘의 응답을 요렇게 풀 거야. 변이를 똑같이 Z에 대해서 ZT를 풀 거야. 문제 없죠? 이렇게 된다면 그런 다음 내가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가정할 거라고요? 아,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자유도 건물이 쭉 있으면 가장 쉽게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 움직일 거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 의미는 뭐예요? 의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고층 건물이 요게 1차 모드죠. 1차 모드. 1차 모드를 가정해서.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알아. 그러면 그 밑에 자유도 어디에요?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변형할지 변형 형상을 안다고요. 변형 형상을 내가 가정했다고요. 그죠? 어쨌건 내가 이게 맞게 가정했나 안 맞게 가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건 내가 가정하는 순간 내가 얘를 알면 얘를 안다고요. 그리고 얘도 안다고요. 그리고 얘도 각 위치에서의 자유도를 변형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즉 내가 얘만 알고 내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가정하면 요 단자유도 하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도 어떻게 변형할지 그 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적으로 단자유도를 다자유도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얘를 구했는데 요 밑에 얘네들의 응답은 뭐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아요? 이 녀석들. 내가 요 녀석들 변형 형상 내가 가정하는 변형 형상에 의존한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1차 모드를 가정하게 되겠다. 내가 예측 가능한 항상 얘가 이렇게 흔들리겠지. 지진이 오면 어떻게 흔들린다고요? 1차 모드 나왔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희 자유진동 같은 거 할 때 건물은 그냥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는 뭐가 있어요? 고유치라는 게 있어요. 고유치라는 게. 즉, 이 건물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모양이 있다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자유도의 이제 고유치 해석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알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다자유도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에도 그런 물리적 의미가 들어있고, 그죠? 물론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일단은 이해하셨죠?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애의 응답을 단자유도로 구한 다음에 요 대신 바운더리 컨디션만 맞춰서 여기선 변형이 안 생기니까 맞춰서 요 변형 형상만 잘 예측하면 내가 단자유도로도 다자유도를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죠? 일단 요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제일 꼭대기에서의 응답만 잘 유추해서 단자유도를 풀어버리면 나머지는 거의 1차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변형 형상대로만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단자유도가 아닌 다자유도 건물에 대해서도 그 응답을 내가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오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요런 아이디어가 사실 요런 아이디어가 코드에 뭐 이제 등가 정적 하중이나 그런 거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저희가 등가 정적 해석을 할 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들이 깔려 있어요? 1차 모드로 변형한다는 가정들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 말고. 그죠? 그래서 요러한 개념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또 나중에 적용된다고요? 아, 코드에 들어간다고. 코드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꼭 지금은 딴 거 뭐 자세히 문제 풀고 이런 거는 다 뒤로 미루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 뭐만 한번 공감하면 된다고요? 말까지 더듬는데. 나는 단자유도를 풀 줄 안다. 근데 내가 단자유도를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단자유도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나는 어떤 고층 다자유도 건물을, 꼭대기 층에서의 변형만 내가 단자유도로 풀어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변형 형상을 그냥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해서 잘 이렇게 변형 형상만 예측해 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각 층의 자유도는 결국 그 변형 형상에 따라서 이제 중간값, 보관되는 값들로 나오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응답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자유도를 어느 정도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만 하시면 제가 이번 정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이 뒤에 이제 얘가 실제로 그럼 얘를 어떻게 다자유도로 실제 힘으로 적용되는 건데 라는 얘기도 할 거고. 그죠? 어떻게 요 개념 안에 그러면 예전에 스펙트럼 개념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요 개념 안에 어떻게 또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이 다음번에 이어서 이제 이 뒤에 번호로 이어서 이제 쭉쭉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정리는 이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까지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